hackers. 자, 그 다음에 34번, 35번 문제 보시면요. 앞에서 보셨던 수열 추리 문제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긴 한데, 약간 도형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일렬로 된 수열 추리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뭐 그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실치가 않죠. 그죠? 지금 뭐 두 번째는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갖고 보시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좌측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갈지 아니면 세로로 규칙이 존재할지 가로로 규칙이 존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순서대로 가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규칙을 산정해보고 거기서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규칙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가로로 규칙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규칙 이렇게 가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 보실 때 도형의 첫 번째 2하고 7의 관계, 도형의 두 번째 8하고 28의 관계, 도형의 세 번째 128과 지금 이제 그 빈칸의 관계, 그리고 도형 네 번째 32하고 마지막 112의 관계 이렇게 해서 각각 위치마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도형 안에서 수출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도형 그 내부에서 이 네 개 관계로 끊어주고 동일한 관계가 그 다음 도형에도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그게 안 나왔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이제 그렇게 가보실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2, 8, 32, 128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숫자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보도록 하죠. 보통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 여러분 옆으로 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2, 8, 그 다음 32, 128까지 이렇게 적어두고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적는데 진짜 몇 초 안 걸려요. 한 2, 3초도 안 걸리니까 한번 적고 보세요. 여기서 지금 곱하기 4가 되죠. 물론 여기서 나는 더하기 6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하기 6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두 가지 규칙 안에서 곱하기 4일 것이다 또는 더하기 6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둘 다 적어야지 거기서 이건 하나일 거야 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정리해버리면 그 다음 문제 풀 때 꼬일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두 가지 모두 적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까지 갔을 때 아 이게 더하기 6이 아니라 곱하기 4였구나 또는 곱하기 4가 아니라 더하기 6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로 정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일단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에서 32까지 갈 때 곱하기 4 보니까 한 번만 적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일 거라는 정리가 되죠. 그렇죠? 얘는 아닐 것 같아요. 곱하기 4를 정하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4입니다. 일정한 숫자 곱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에 있는 숫자들도 볼까요? 7하고 28하고요. 112하고 빈칸 있습니다. 여기도 곱하기 4고요. 그 다음에도 곱하기 4. 그럼 역시나 곱하기 4가 되면서 그 다음 괄호에는 112 곱하기 4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48.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 일단 가로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관계 파악을 해보고 거기서 보이지 않으면 세로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가로의 관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살펴보시는 겁니다. 34번 문제 2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35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가로로 적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시계 방향으로 보는 게 시작이니까요. 3에서 5에서 그 다음에 21 그리고 18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증가하다가 감소까지 보이긴 하지만 일단 관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더하기 2죠. 여기서 3에서 5까지 곱하기 3분의 5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곱해서 나온 숫자 3분의 5? 이렇게 분수까지 가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정수 안에서만 한번 해결해 보세요. 더하기 2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21까지요. 더하기 10. 얼마인가?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빼기 3이 나오네요. 뭔가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진 않은데 그 다음 표에서의 관계하고 유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9하고 13하고요. 그 다음 빈칸 하나 있고 39가 있죠. 자, 적어볼까요? 여기는요.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뭔가 올지는 지금 빈칸 때문에 정리가 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거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 더하기 2하고 더하기 4. 어떤가요? 2배만큼 더해졌어요. 그럼 여기는 그러면 더하기 30이 한번 해보죠, 뭐. 그 다음까지 관계에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얘가 답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다른 거 한번 인식해봐야 되겠죠? 더하기 30 했을 때 얼마 나오나요? 지금 45가 되겠네요, 빈칸. 거기서 그대로 간다면 여기서 빼기 3의 2배로 마이너스 6을 할 겁니다. 했을 때 어때요? 39가 나오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관계하고 정확히 2배만큼의 차이를 두고 있다. 라고 해서요. 45가 정답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서도 이렇게 관계에서 뭔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럼 이제 3하고 18의 관계, 동일한 비슷한 관계가 9하고 39의 성립이 되나? 거기서도 보이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에는 3하고 9, 5하고 13, 18과 39 이렇게 가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관계가 정리가 되네요. 35번 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문제로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문제로서 앞에서 봤었던 그 추리 문제하고 유사하죠. 자, 과장, 대리, 주임, 사원 4사람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중 한 곳을 출장으로 가게 되었다. 자, 사람은 4명이에요. 근데 나라는 5개가 나와 있죠. 자, 아래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이 출장을 가는 나라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겁니다. 조건 볼까요? 아무도 출장을 가지 않는 나라는 한 곳뿐이다 라고 했네요. 자, 사람 4명이고 나라 5개였습니다. 그럼 4나라 간다고 하는 거니까 모두 각각 다른 나라 간다라는 것이 이제 반영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래 조건 4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될지 그 선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원은 프랑스로 출장 가지 않는다. 자, 사원은 프랑스로 출장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능성 몇 개 남아요? 4개가 남아요. 너무 많이 남죠. 그래서 누구는 어디 가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는 어디를 간다라고 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거 볼까요? 과장이 출장 가는 나라는 미국이다 라고 해서요. 자, 과장은요, 미국을 간다라고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과장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꼬리 물기 가는 거, 미국이라는 단어 들어있는 꼬리 물기 가는 겁니다. 미국 어디? 여기 있죠. 그럼 대리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출장 간다라고 했는데 과장이 미국이니까 대리는요? 영국이 되겠죠. 그죠? 그럼 대리는 영국이 되네요. 영국. 자, 여기까지 가지고요. 일단 먼저 아래 보기를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이었으니까 과장 미국, 대리 영국. 미국과 영국 순서 정답 몇 번? 3번에 있네요. 3번. 나머지 네덜란드, 독일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물론 확인하셔도 상관없지만 시간 내에 우리가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보기 확인하고 3번에 있으면 정답 처리 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저 보기는 할까요? 자, 주임은요, 독일과 프랑스로 출장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아니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도 아니어야 하니까 네덜란드밖에 남지 않는 거 어때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원은 프랑스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은 게 독일과 프랑스였는데, 프랑스 아니니까 독일 밖에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아래 보기 확인하고, 그리고 조건에서 순서를 미리 잡아보는 거. 뭐를 가장 먼저 볼 것인가, 그리고 단어는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볼 것인가, 이런 거 좀 미리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38번 문제 3번으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요 4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역시나 우리 수리 영역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인부가 벽돌을 나르는데 큰 바구니는 한 번에 10장의 벽돌을, 작은 바구니는 한 번에 6장 벽돌을 나를 수 있다. 두 가지 바구니를 이용하여서 벽돌을 총 27번 날랐을 때 나른 벽돌이 총 236장 이상이라면, 이상이라는 말이 있네요. 역시나 부등식이 나올 것 같죠. 작은 바구니로 벽돌을 나른 횟수는 최대 몇 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바구니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x로 볼까요? 그러면 큰 바구니에 대한 개수는요, 전체가 27번이라고 했으니까 27번에서 작은 바구니 x만큼 빼고 요만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벽돌 개수에 대한 부등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바구니는 6장씩이니까 6x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죠? 큰 바구니는 지금 몇 장씩인가? 10장씩이죠? 그럼 10장씩 27번 마이너스 x. 이만큼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전체 합이 23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 문자 설정만 잘하시면요, 나머지는 그냥 내용을 식으로 옮겨주시는 그 일만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서 x에 대한 부등식 풀듯이 그대로 가보시면 돼요. 마지막 보니까 4x가 3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마지막 x는요 8.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주어진 범위 안에서 x에 대한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 나름 횟수가 0.5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8회가 되겠죠. 8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역시나 그냥 간단한 이제 부등식 형태로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도 역시 이제 수리 영역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 직무작성 수리 영역에서는 일률과 관련된 일에 관한 문제를 뽑아냈었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홍보용으로 배포할 광고지를 구형 프린트로 모두 인쇄하면 3시간 걸리고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제시가 되면 최소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최소 단위 시간 동안의 인류를 먼저 구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형 프린트는요. 1시간에 얼마라나요? 1시간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시간 단위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 쓰고 있죠. 분이나 초가 아니라 그래서 시간 단위 쓰고 있으니까 최소 단위는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구형 프린트 혼자 있을 때 3시간 걸린다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 3분의 1씩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에 바로 역수가 일률이 되는 거죠. 3시간 걸린다? 1시간에 3분의 1씩만 했다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 신형 프린트는요. 혼자 인쇄하면 모두 하는데 2시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요. 1시간, 최소 단위 시간 동안에 2분의 1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지나서 다 일이 끝난 거죠. 1시간 동안은 구형과 신형으로 동시에 인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형 프린트가 고장이 나서 나머지 광고지를 신형 프린트로만 모두 인쇄했다면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옮겨볼게요. 이것만 잘 뽑아내시면 뭐 일에 관한 문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3분의 1짜리 하고 2분의 1짜리 하고 얘들 둘이서 1시간을 먼저 했습니다. 물론 뭐 곱하기는 의미는 없지만요. 뭐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얘들 둘이 함께 1시간 동안 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구형 프린트 3분의 1짜리 고장이 나서요. 2분의 1짜리 신형 프린트만 더 마저 일을 했어요. 2분의 1짜리만 10시간.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을 끝냅니다. 일을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숫자 1로 꽉 채웠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렇죠? 여기서 x값을 구해보시면요. x값이 3분의 1이 나오네요. 3분의 1. 자, 근데 여기서 사용했던 거 단위는 뭔가 시간 단위였죠. 3분의 1 시간인 거예요. 그럼 3분의 1 시간을 다시 분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60 하는 겁니다. 곱하기 60을 해서 몇 분이에요? 20분이 되겠죠. 20분. 정답은 그래서 2번. 2번에 있습니다. 자, 일에 관한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소 단위 시간, 그것에 대한 역수로 해서 인류를 구해두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주는 게 다예요. 일을 완성했다는 것은 숫자 1로 정리하시면 나머지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42번 문제 2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